이제 사실은 너무 공포 영화 보기 좋은 날 아닙니까? 같은 날씨네요, 같은 날씨. 네. 제가 얘기했 공포 영화 보러 간다고 얘기했더니 호디가 되겠다. 뭐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천도 가끔 쳐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들리긴 하네요. 오늘 감독님 모습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사실 이 영화 여고괴담 시리즈 워낙 유명한 시리즈이고 여고괴담도 관객들이 꽤 많은 관객들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80만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벌써 15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진짜 오래됐죠. 네. 그리고 윤지은 이 작품 하시고 나중에 또 요가 학원 그것도 2009년이니까요. 꽤 오래된 그런 작품이 이미 됐는데요. 오랜만에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큰 스크린으로 보신 것도 더 오랜만이실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어떠셨지?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이제 뭐 처음 본 영화처럼 저도 봤고요. 굉장히 처음에는 부끄럽게 몸을 이렇게 쪼이면서 봤는데 뭐 어쨌든 그때 찍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말 진짜 이렇게 저는 약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찍고 났어요. 힘들었던 기억도 나고 어쨌든 네네. 좋았던 생각도 나고 해서요. 네.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감독님 뵙다가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요. 보는 동안 내내 송지효랑 닮았다. 송지효가 네. 싫어합니다. 송지효 씨랑 좀 닮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영화 보는 내내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느끼신 점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혹시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 지금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한 개 정도 하나 정도 질문 드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고괴담 6가 내년에 개봉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6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한나 감독님으로 감독님이 이제 다시 정해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감독님을 제외하며 여고괴담 시리즈가 사실 여고 이야기인데 남성 감독님들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고를 겪으신 분으로서는 처음으로 여고괴담 시리즈를 연출하셨고 지금까지도 5편까지 해서 유일하게 여성 감독이신데요. 여고를 겪으신 여성 감독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연출하시게 되셨을 때 드셨던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대감이나 혹은 그때 생각도 약간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들 조금만 들려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여고괴담 1이 나왔고 또 1이 워낙에 또 공포 영화로서 흥행을 하고 많은 관객들에게 반응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또 새로운 영화로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칭찬을 받았고 이미 이제 완성된 영화 시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일단 뭐 신인 감독이 되는 게 영화 학교를 나오고 영화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연출부 생활을 하고 했지만 감독이 된다는 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한테 감독 제안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느꼈죠. 이제 나한테 기회가 왔다. 이제 신인을 발굴하는 시리즈이기도 하거든요. 여고괴담 시리즈가. 여배우와 또 이제 신인 감독님들, 박기영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미비동 김태호 감독님도 그때 다 신인이셨고 세 번째의 신인 감독으로서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기쁨은 잠깐이었고 굉장히 감사했고 근데 기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왜냐면 새로운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얘기를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가 어떻게 새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새롭고 어떻게 같을지 무서우면서 공포 시리즈로서 같은 색깔을 내면서 어떻게 변주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소원을 비는 이야기면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학교에서 경쟁을 하게 계속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술고등학교인데 저 역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경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남하고 다른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하고 비슷한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서 우수한 그림. 그래서 너무 개성이 있는 그림도 안 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획일적인 교육이 계속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났고 그것으로 이제 소재를 잡으면 어떨까? 내 소원이 들어지면 저쪽의 소원이 안 들어지고 무너지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림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으로 이 모티브를 잡아서 이야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여우라는 것이 보태졌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는데 또 생각해보면 이제 결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회사에서의 반응은 안 무섭다. 조금 더 무서워야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서 또 신인 감독으로선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것에 반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나름대로 그때 타협이었어요. 예. 뭐 이렇게 주저하고 나갈 수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타협해야 또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얘기가 돼서 좀 더 무섭게 얘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여우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뜩하고 무서운 이미지들이 더 들어가게 된 그런 그렇죠. 배경이 조금 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뭐 공포 영화를 모두 다 그러시겠지만은 뭐 사실 뭐 공포 영화를 물론 좋아했지만 뭐 모든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찾게 이렇게 유도한 것은 사실은 기획이죠. 회사에서 뭔가 무섭게 이렇게 유도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냈죠.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감독님께서 서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서양화 전공하시고 그래서 예술가 지망생들의 어떤 고충 뭐 이런 것들과 경험이 조금 더 이 작품 안에 그렇게 드러났겠다라는 막연하게 저는 그런 추측들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예술이 사실 그렇네요. 진짜 경쟁이 아닌데 현재 시스템 안에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들 뭐 콩쿠르에 1등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미술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또 여우계단을 갖는 그 영화로서 장르 영화로서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사회 억압과 어떤 모순과 한계 뭐 이런 것들을 특히 학교라는 공간과 공포라는 것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걸로 특별히 많은 인상을 부여했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말씀들이 사실 뭐 이해가 되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의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예술학교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영화 보면서 느끼셨던 것들이나 감독님께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네. 저 앞에서 네. 그 계단은 마이크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 주시면.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못 봤는데 지금 처음 봤거든요. 네, 어쨌든 그 계단 씬은 어디서 촬영했는지 이게 세트장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주에 있는 폐교를 찾았어요. 근데 사실 계단이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짧았고 28개가 아니었고 근데 거기에서 일단 계단을 조금 더 이렇게 팠고 여러 개가 모일 수 있게 팠고요. 또 칠을 했고 해서 조금 인위적으로 그쪽 계단이 있는 풍경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장치를 데코를 한 거예요. 근데 다행이었어요. 계단 스태프들이 계단을 찾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계단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꾸밀 수 있는 좀 짧지만 꾸밀 수 있는 계단이 나와서 그거를 최대한 이제 늘리고 칠해서 만든 여우 계단입니다. 그 계단에 있는 얼굴 구조는 만드신 것 그럼요. CG나 이런 게 아니고 예. 해놓고 그 계단은 원래 그런 색도 아니고 다 이렇게 미술팀이 흰색으로 뭔가 이렇게 칠한 거예요. 거기 낙엽도 다 칠했고 미술팀이 노력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나요. 예. 약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만들었던 그 당시 생각이 나셔서 되게 새롭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거기에도 또 노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영화 잘 봤어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가 8살이에요. 이제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제 동네 누나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공감하는 게 많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어쨌든 2번째로 다시 보는 건데 제대로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전작들과 다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서사적으로나 그 인물들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전작에 비해서는 폭력적이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1편이나 2편을 최근에도 다시 봤지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공포라는 것이 그 인물들 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 인물들 간의 행동 이 관객들이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된다고 느꼈는데 여기서는 내가 과거에 봤던 영화가 진짜 이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전작과 비해서 많이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조금 극단적인 서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하셨을 때 이제 아까 기획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저런 말 그대로 이제 그 학생을 살해를 하고 이제 이게 진에게 줘서 덮는다는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에 이게 불로 자기를 스스로 분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원래 기획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타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지. 사실 이게 이제 무서워야지 된다는 것도 있었고 이제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이 모든 게 꿈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꿈이라고 정리를 했고 사실 이게 진성이의 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마지막 장면이 편집됐을 때인데요. 마지막에 진성이가 장롱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무서워서 장롱 속에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아이의 그런 죄책감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이제 꿈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일단은 제작사에게 굉장히 고맙지만 또 이제 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협이 필요했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 이것이 관객들한테 어떤 필요 없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을 당했고 제가 설득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설득을 당했고 그래서 그것이 잘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의도가 좀 감춰진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장면, 이 영화 전부는 꿈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행동들은 사실 속안에 있는 내 내면의 폭력의 그림의 모습이에요. 사실이라고 보기엔 사실은 아니고요.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질투라든지 폭력성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정말 분노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전체를 만들었어요. 이거 꿈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게 없다고 부정할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 뭐 고등학교 때 알겠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뭔가 답답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었고 근데 그게 사실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뚫렸지만 내 안에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늘 이렇게 불안에 차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 불안을 이렇게 시각화하고 이것이 나는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너무 새로운 얘기로 저희한테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신 이쪽에 먼저. 혹시 여고괴담 시리즈를 다 보셨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인지 궁금해요. 저는 원을 재밌게 봤어요. 왠지 그런 원이 이 어떤 여고괴담의 컨셉에 맞게 그 적절한 그 여고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드러낸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거라 좋아요. 그리고 2도 좋고 또 4도 좋고 다 5도 좋고 6도 기대하고 있고 다 좋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께도 그렇고 사실 한국 사회의 한 공포 영화에 던진 질문이나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화두 이런 게 원이 가졌던 그런 방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대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3도 사실 여우계단이 기여한 바가 또 크죠. 왜냐하면 두 번째 작품이 굉장히 흥행에 기대만큼은 보고 가지 못했는데 세 번째 작품이 또 대중의 호응을 받는 걸 통해서 이어지게 명맥을 이어지게 한다는 것과 본인의 작품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사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작사라고 이제 타협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부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분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기 또. 그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꿈이라고 설정을 하셨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게 그 완성 과정에서 왜 편집을 시킨 건가요? 일단은 이게 100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 100분으로 만들면 하루에 극장에 영화를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하루에 그 간에서 지금처럼 멀티플렉스 관들이 지금 많은 상황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한 번을 더 돌리는 게 굉장히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뭐 1억 드는 게 아니고 저것만 해도 뭐 10억 이상, 15억 제작비를 든 영화인데 요즘 얘기하면 껌이죠. 별로 아닌 거지만 아무튼 그것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거두려면 그때 이제 극장에 뭐 그때 5번을 6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100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좀 못 맞췄고 그래서 이제 편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몇 가지 편집된 부분 중에서 그 장면은 사실 끝까지 고집을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그냥 살짝 얘기를 드리면 저희 만든 이 여고괴담 원래 기획하신 신혜인찬 대표님이 저한테 가끔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출을 맡은 사람의 고집 이게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어쨌든 이 영화를 책임지고 또 이제 이런 영화다라고 하는 확신을 조금 더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인 감독으로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금 더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빨리 사실 이 보기는 지금 이 왔습니다. 자리에 여러분 요곡이랑 3의 뒷이야기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지금까지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도 되게 굉장히 좀 놀라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영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약간 또 DVD에는 있어요. 아, 편집된 장면을 넣은 클립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오늘 경품이에요. 이벤트 경품이에요. 끝까지 잘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기 번호 불러주실 거거든요. 번호도 받으셨죠?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극장에서 보고 이제 다시 오랜만에 봤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구상하셨던 시나리오를 제작사 측에 말씀하셨을 때 무섭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종본이 나오면서 제작사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온 그 씬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은 어떤 본격적인 소위 귀신의 출연들이 조금 더 무섭게 가려고 만든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 이제 여고괴담 원도 차용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봤던 공포 영화들 근데 어쨌든 소위 귀신이 반복해서 뭔가 진성이에게 공포를 주는 귀신 장면 이런 것들이 사실 추가 이야기를 조금 더 변형시킨 거죠. 단순하게 여러 명의 어떤 그런 드라마라기보다도 귀신 이야기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귀신과 진성과 소위 귀신 이렇게 요 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무튼 그 제작사랑 같이 협의해서 이제 다시 바꾼 버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소원을 빌고 소원이 비뚤어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되면 좀 단순하게 만들어져야지 끝까지 가고 그 공포를 조금 더
계속 쪼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택은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건 그때 나름대로 멋있는 영화를 꿈꾸기도 했지만 어쨌든 장르 영화에 충실한 것이 지금도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기대한 사람들에게도 모두 다 맞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었으니까. 네. 또 네, 네, 영화는 잘 봤습니다. 저는 3편이 그러니까 1편, 2편 시리즈 뭐 다 의미가 있겠지만 좀 개인의 초점을 맞춘 정말 진짜 공포 장르에 어울리는 영화가 3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욕망을 찾아가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다뤄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랑 캐스팅 비화가 있다면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욕망들이 참 무섭고요. 근데 그 욕망이 사실 서로에게 부대끼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저희에게 사실 공포잖아요. 뭐 관계가 비틀어지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쨌든 그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는 공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부추기는 경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지금 현재 또 모두 다 포커스가 하나잖아요. 갈 길이 결국은 기승전 돈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캐스팅은 진짜 여고괴담 시리즈답게 이제 정말 많은 여배우들을 만났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눈에 띄고 또 개성이 있는 친구들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어저께 이제 여고괴담 1, 2, 3, 4, 5 그 감독님들이랑 같이 이제 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이제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야, 1편 오디션 때 누구 왔어? 2편 오디션 때 누구 왔어? 1편 오디션 때는 송혜교가 왔었는데 최강이랑 경쟁했다 떨어졌고 두 번째 오디션 때는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세 번째 오디션 때 저는 오디션 하면서 임수정 만났었고요. 어쨌든 되게 훌륭한 배우들이 왔었었고요. 지금 이다혜 얼굴도 말해도 신뢰가 안 되는 거죠. 떨어졌다고 하면 더 잘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배우들을 되게 얼굴 봤었고 그 배우들이 생각이 나는 건 되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는데 다 수용할 수 없고 또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캐스팅을 하려다 보니 좀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송지효 좀 굉장히 이제 아까 닮았다고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인상이 처음엔 아직 연기 안 하던 정말 신인이었는데 모델로 보이던 진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들고 특히 집중력이 마음에 들었었고요. 얘기하다가 굉장히 집중력 그때 기억이 나요. 오디션 볼 때 말하다가 계속 자기 얘기에 빠져들고 그걸 몰입하고 집중하는 그런 여배우들의 모습들이 되게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답고 거기에 점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자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몰입해서 얘기를 해주는지를 저 나름대로 기준을 삼고 그것에 이제 평가를 했었던 생각이 나고 박한별은 그때 얼짱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했어요. 아직 연기를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만나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여기 캐릭터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뭔가 맹한 듯하면서 그런데도 굉장히 재능이 있고 근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조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기를 조금 했던 친구였고요. 그래서 또 이제 좀 어려운 역할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여배우들을 봤고 또 그 중에서 참 어렵게 캐스팅한 친구들이에요. 인상적이었던 게 조한 씨 같은 경우는 이현우 배우가 이전에 그런 특수 분장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1차였어요. 그렇답니다. 그렇죠. 근데 어색하지도 않고 굉장히 예,
모두들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분장해가지고 살찐 거 느낌 나게 하는데 이거 좀 티나지 않을까? 물론 티는 나죠. 근데 하지만 그걸 입고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동작이나 표정이나 입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여국에 대한 어떻게 못 보고 요즘 조금 연락을 못 하고 있어서 새삼 저도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되게 보고 싶네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저기 뒤쪽 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오늘 보면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 오늘 처음 보니까 또 느낌이 또 달라서. 근데 첫 번째는 그 영화 초반부에 그 조한 씨가 그 혼자 막 얘기를 막 하다가 그 그림을 일기장인가 모르겠는데 그 여기에다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잖아. 그리는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소원을 그 그림으로 살 빠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장면 이후에 조한 씨가 살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소원을 빌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둘이 그 송지효 씨랑 둘이 방을 바꾸잖아요. 방을 바꿀 때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지, 물건을 떨어뜨리고 죽고 있는데 그 약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거는 조한 씨가 소원을 빈 게 아니고 약을 먹어서 살이 빠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소원을 빈다라고 해서 이게 꿈이기도 하지만 욕망을 갖고 있을 때 욕망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이게 둘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뭐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사실 소원을 빌었고 이게 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이렇게 멈춰 있기도 한데 해주는 여기 나오는 이름 엄혜준은 굉장히 강력한 욕망을 가졌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뛰어나온 것 같아요. 살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약 먹고 살 먹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둘 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그 뭐라고 하지? 그 마지막에 다른 엔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전부 그 진성이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붕 뜨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누구지? 진성이는 윤지 그 조소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조한 그 해조 괴롭히는 친구 그 친구랑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 진성의 꿈이라고 했을 때 그 윤지는 붕 뜨는 인물이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원을 그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다 소원을 비는데 윤지는 그냥 뭐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보여주지만 나중에 그 혜주한테 살해를 당하기 직전에 혜주가 그러잖아요. 난 너의 소원이 뭔지 안다고. 그게 바로 그 뭐 조소 관련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살해를 당하고 나서 자기가 결국엔 조각 그 작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진성의 꿈이랑 윤지의 욕망과는 뭔가 좀 상충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언밸런스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사실 진성이의 꿈이 맞고요. 진성이는 사실 모두 여고생들 모두이고 사실 이거를 뭐 정확하게 누구의 꿈, 이게 모두의 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성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고요. 거기 4명의 욕망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진성의 꿈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야기 안에서 사실 꿈꾸면서 엉뚱한 사람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실 뭐라고 딱 맞춰서 윤지는 모르는데 꿈인데 엉뚱한 사람이 나왔다.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나왔다. 아마 학교에서 어디선가 마주쳤는데 그게 꿈속에서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완전히 사실 저는 진짜 드림 아니 정말 밤에 자는 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눌려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꿈이기도 해요. 예, 꿈이기도 해요. 예, 욕망의 꿈. 예,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또 질문하실 아까 안녕하세요. 그 내용 면에서 그 진성이가
제가 탈의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거울에 이제 다른 모습이 비치면서 그게 과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때 그 송이가 사실 안에 들여다 봤었는데 그때 혹시 토실수에 양 유리 조각을 넣는 걸 봤는데도 쉬는 건지 아니면 몰랐는지 궁금해서. 알고 쉬는 거예요. 예, 알고 쉬는 그림이에요. 알고 쉬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얘기예요. 사실 소희도 무섭죠. 그러니까 예, 알고도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우정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고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알고 놓고 나는 우정, 난 너를 사랑해 하고 이제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사실 계단에서 떨어질 때도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잖아요. 저는 그것도 네네. 굉장히 네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너 왜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음. 얼마든지 그걸로 다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너무만 있으면 되라고 다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예. 풍요로웠던 부분이 있고 내용 얘기하셔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진성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실 계단 하나를 잘못 세잖아요. 아,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서울 때 네. 잘못 쓰지 않아요. 뒤로 주춤해서 올라가요. 예. 네, 그게 주춤해서 사실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샜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29이 아니고 28개인 건데 소원을 빌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다리를 다쳐서 자살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건데요. 아니 진성이는 사실은 29개의 계단을 다 세요. 그러니까 28개 하고 사실 엔드가 왔거든요. 없는데 하나가 더 올라왔어요. 그냥 사니까 그렇게.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이제 공포영화 판타지 장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바란 마음이 29개 계단만으로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비주얼로 보여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조명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러면은 다 샜는데 하나를 더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보여주면 올라가지면 어떻게 눈을 감고 소원을 비니까 하나를 갔을 때 이미 계단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하나가 더 올라가면 어떻겠냐고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랬던 그 관객들의 반응은 계단을 다 샜네. 이제 29개 올라갈 게 없네. 그런데 29 하는데 올라가게 되는. 올라가 있는. 예. 그 그림 그래서 의외.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소원이 빌어지는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소원이 빌어지는 그 29개 계단을 진성이가 밟았구나. 네. 예, 그렇게 보여지길 바랬어요. 그러면 왜 한 번 이렇게 삐끗한 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다리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거였고 아마 그런 거는 의도하신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바로 그 질문 이어서 하고 싶은데 마지막 장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좀. 마지막 장면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내가 숫자를 잘못 셌네 라고 이제 저기 박한별처럼 생긴 또 다른 음악하는 친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약간 이 소원의 계단에 이런 것도 있지만 완성된 건 사실 진성이의 계단 밟기가 가장 이 소원을 만드는 계단의 완성이고요. 그 마지막 장면은 그냥 잘못 센 거예요. 잘못 세가지고 29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고 이제 관객들한테 얘기를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정도. 마무리하시는 걸로 예.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 영화 딱 보고 생각나는 영화 2개 있거든요. 처음에 그 박한별 씨 떨어졌을 때 이렇게 장면 보면서 일본 영화 오디션 네. 생각났고 그다음에 그 샤워 장면에서는 캐리 영화가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영향받은 만드시면서 영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진짜 공포영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장르의 공포영화를 다 여기에 꿈처럼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보다도 가장 제가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던 건 창문 넘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무슨 링하고 비슷하다고. 그런데 그거를 찍을 때 몰랐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관객들이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여지길 바랬어요. 그냥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욕망, 이 공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시나리오 쓰고 연출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 고민했을 때 장르에 기댄 공포, 여고생들의 공포의 이미지들이니까 그런 공포 영화를 촬영하는데 별로 그렇게 사실 조금 더 새로워 보려고 노력도 한 부분도 있고 그대로 쓴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생뚱맞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이야기 안에서 말이 되긴 이야기 안에서 소희가 계속 창문을 넘어왔기 때문에 창문을 넘어왔다. 뭐 이런 식의 맥을 맞게 이미지들은 사실 많은 공포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서 온 게 맞아요. 바람 부는 거라든지 모든 그런 장치들이 사실은 제가 봤던 공포 영화 그리고 제가 피부로 느꼈던 공포.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실이냐 영화냐를 전 구분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사실을 살고 있는지 영화를 보고 살고 있는 건지 미디어를 보고 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지금 사실 애매하듯이 그렇듯이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것에 그렇게 막 이게 이게 베꼈다는 얘기 들을 거야 하는 것에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도 샤이닝 이렇게 문 창문 열고 잭 니콜슨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사실 샤이닝도 그렇고 뭐 링이나 사다코나 그런 이미지들은 공포 영화에서는 이미 관습처럼 관습의 아이콘처럼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모방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한 지점들도 있고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끼기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공포 영화 같은 거, 진짜 공포. 네, 공포 영화 보는 그 느낌, 장르 영화로서의 공포 영화의 느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전에 이제 여고배 공포 영화, 공포스럽지 않은 순간인 것 같은데 공포인 장면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장르가 있고 그런 원투가 갖고 있었던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였다면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내는 공포인 네. 거죠, 그렇죠? 예, 공포. 예,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래키는 공포 예를 들면 예.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초반에 그 선배가 그 박한별 씨 보고 머리 묶고 다녀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이렇게 규율이 좀 엄격한 예고인데 조한 씨가 유일하게 머리 염색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터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걸 염색하기 위해서 뭐 그런 장치로 염색을 하고 나오신 건지 아니면 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저에서 제가 이제 디테일인데요. 보통 이제 몸을 쓰는 친구들이 무용이라든지 이런 몸을 쓰는 친구들이 선후배 관계가 규율이 심하고요. 미술하는 친구들이랄지 이런 친구들은 별로 괜찮아요. 선후배 관계로 그렇게 크게 뭐를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아무튼 좀 무용이랄지 뭐 체육 연극 영화과 특히 연기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뭔가 선배에게 지적당하고 그거 후배로서 어떻게 이렇게 따르고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술 쪽이랄지 영화 연출 쪽이랄지 이런 쪽은 별로 그런 게 없어서 해주는 미술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네, 나름대로 리얼리티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나름대로 보면서 리얼리티. 네, 나름 리얼리티인데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쪽진 머리만 봐도 이 친구들은 그 걸음걸이 이런 걸 봐도 이 친구들은 무용하는 친구들이고 무용 직속 후배구나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얘기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뭐 우리 너무 열심히 잘 들으시고 우리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요.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것도 해야 되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여고괴담 시리즈 본 것 중에 제일 뭐랄까 스토리, 그러니까 원투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 라인을 따라간다면 그 3는 어떤 이렇게 짧은 만약에 한 줄을 가지고 그거를 어떤 욕망의 시각화라든가 질투의 시각화 이렇게 내면의 시각화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되게 섬세하게 시각화로 전향을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평소에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루틴으로서 하는 뭐 생활의 일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그냥 정말 직업병이고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관찰. 그냥 사실은 사람들 보는 거를 원래 좋아해서 뭐 카페 같은 데 앉아도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사람들이 뭐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말 대화할 때도 사실 조금 대화의 그 내용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모습이랄지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옛날부터 뭐 그림 그릴 때부터 영화 하면 시나리오 쓰면서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제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것들을 자꾸 반복하니까 그런 게 나온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또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체화되어 있는 그 활동이기 때문에 저의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유심히 관찰하는 예, 게 관찰. 루틴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저거 찍고 편집하실 때 진짜 수백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찍고 편집하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운 장면을 많이 만드는. 죄송한데 전혀. 예,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때라든지 생각나면 시나리오를 쓸 때 어디 가서 귀신을 본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진짜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편집할 때는 전혀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편집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몸으로 느끼고 기다리고 다시 느끼고 할 시간은 없었고요. 편집할 때는 사실 수백 번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막 무섭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사실 그때 저의 두려움은 개봉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더 두려웠지 영화가 막 피부로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그때 저더러 참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밤에 폐교 수도여고 같은 폐교 아무도 없는 데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밤에 들어와가지고 보고 찍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개봉 이후라는 공포 영화가 예. 나올지도. 개봉 이후. 개봉 이후. 그게 공포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그런 영화 만드셨잖아요. 육가 학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런 얘기들 일상에 느끼는 공포를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공포 영화가 나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쩍 드네요. 나는 한 번만 더 봐줄까요? 한 분? 저기 네. 짧은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그 영화가 BPS 넘어갈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퀴즈를 이제 부르셨는 적이 180만이 아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큰 넘버인데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포 영화가 이제 쇠락하고 학원물은 전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이 여성 감독이 이걸 시도한다. 물론 뭐 원투도 남성 감독님께서 섬세하게 잘 접근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혹시 내가 여성 감독이니까 좀 남성성보다 여성성 좀 내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좀 압박감이나 그런 영향도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내세워야겠다는 그 사실 제가 그런 부담 없었어요. 오히려 사실 영화를 하다 보면은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조명 좀 힘도 있고 대주는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려면 더 남자다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여자다움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긴 머리를 좋아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종이 인형을 갖고 이렇게 자라갖고 인형놀이를 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걸 감췄던 기억이 나요. 좀 더 남성적이어야지 이분들이랑 소통을 한다. 저희 촬영 감독님이 굉장히 어르신이셨는데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려면 나의 여성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영화 찍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뭐 저의 그런 정체성까지는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차라리 이제 좀 영화를 영화를 안 찍으면서 다른 활동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미디어 아트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다시 하면서 뭐 나는 내가 좋은 거를 표현하는 거가 나쁘지 않은데 내가 나를 너무 확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반대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남성적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거는 그게 영화가 잘 되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굉장히 그때 아주 솔직하게 오래됐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의 첫 상업 장편 영화였거든요. 저는 사실 영화를 찍는 게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시나리오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그때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기억이 나긴 하지만 그냥 영화 찍으면 다시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순이. 그리고 이제 찍고 이제 얘기하자면 저희 이제 영화 가르쳐주셨던 선배 선생님 감독님들이 야, 너 10년만 기다리면은 영화 감독은 될 수 있어. 어쨌든 10년 같은 일 하면 영화 감독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졸업하고 3년 만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 영화 찍는데 또 10년이 걸리고 그 다음 영화 걸리는데 10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수순대로 어떻게 보면 제작사에서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이거를 믿어주고 그것들이 큰 힘이었는데 저는 뭐 그게 너무 좀 당연한 줄 알고 그런 기쁨을 크게 야 됐다 이런 느낌 이게 세심하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힘이라든지 그런 거 잘 못 느꼈고 오히려 좀 또 다른 10년 또다시 10년 예, 처음에 3년 걸렸고 계속 작업하면서 아 이게 다시 디테일하게 어렵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몰랐어요. 이렇게 막 이게 되게 좋은 건지 지금 아마 또 지금 이제 준비하는 영화가 잘 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몰랐고 지금은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나온 김에 최근에 준비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금까지 사실 공포영화 흥행 감독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공포를 꼭 하려고 해서 막 했던 건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혹시 정말 이거 내면 정말 기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런 작품의 유형이나 난 이런 거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관객들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작품이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일단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시나리오 2개를 써놓고 다 캐스팅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는 사극 스릴러고요. 또 하나는 두 여자가 나오는 심리 스릴러인데요. 어쨌든 저는 스릴러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이 컴포방 공간에서 1대1로 뭔가 시간과 싸움을 하면서 관객들과 뭔가 몰입할 수 있고 같이 뭔가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관객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방법들이 재미있고 그래서 공포 장르는 아니지만 스릴러 장르로 여자가 주인공인 사극 스릴러와 지금 그냥 현대물이지만 스릴러, 미스테리 스릴러, 심리 스릴러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2개가 잘 되면 참 좋겠고요. 또 다른 또 이제 하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공포 영화 또 하나 또 아이템 생각이 나서 어떤 작가분하고 또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런 영화들은 진짜 영화 찍은 지도 오래됐고 또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고 잘 되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한국 영화가 워낙에 남성하기 위해서 여성하기 위해서 사실 남성 주인공들과 스릴러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유형의 것들이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성 감독님들이 제 역할을 해주시는 건 못지않게 또 여성 배우들을 기용해서 여성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울어진 어떤 그 터전을 닦아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잘 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번호를 호명하면 되나요? 1번에서 31번까지.
네, 1번에서 31번이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얘기하시니까 이거 DVD입니다, 여러분. 엔딩이. 감독님이 원하시는 엔딩이 들어가 있는 이 DVD를 받으실 두 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부터 31번 중에 몇 번? 31번 하고요. 네, 31번 누구신가요? 31번. 가셨어요. 어머나, 가셨나요? 제가 가셔도 되나요, 이거? 네? 31번이세요? 이거 반칙 아니에요, 반칙? 네, 31번 가져가시고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예, 3번이요? 네, 3번 누구신가요? 와, 3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눈으로 보고 계셨는데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이것도 기대가 돼요. 이런 거 DVD는 사실 사면 되지만 이런 거 구할 수 없거든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콘티북이거든요. 제작사에서 직접 나온 따끈따끈한 콘티북을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8번. 8번 누구신가요? 8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라도 올리시면. 그럼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태풍이 그래도 살짝 어제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 낫다는 소식을 듣긴 됐는데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가는 길에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